여러분들 혹시 북한이 미국의 계기다가 혼쭐 날 뻔했던 사건을 아시나요? 에이 뭐 북한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상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릴 정도로 잣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건으로 인해 계획된 작전 때문에 북한이 사라질 뻔했죠.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폴 버니언 작전입니다. 여기서 이 폴 버니언이라는 게 미국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꾼의 이름인데요. 아니 북한이 미국한테 될 뻔했다면서 나무꾼이 갑자기 왜 나와? 그건 작전이 계획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폴 버니언 작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미르나무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미군을 포함한 국군이 나무를 정리하러 갔다가 북한군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미군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은 빠기 칠 대로 쳐버려서 북한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죠. 이때 벌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 데프콘 3를 발령해서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각종 전투기, 항공모함, 심지어 핵 폭격기까지 한국으로 모이게 되는데, 자 그럼 늘의 1급 비밀, 북한을 지도상에서 삭제하라 폴 버니언 작전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76년 당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자유롭게 생활하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판문점, 즉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네, 이번에는 감자를 좀 가져왔다오. 동무들, 그 미제놈들 초콜릿 좀 줄 수 있까? 야야 뭔 이번에도 이야 니네 양심이 없네. 니네 계속 감자만 가져오잖아. 딴 거 없어? 동무,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는구만. 이번에는 생으로 한번 먹어보라. 맛이 아주 괜찮디 이 말이야. 에휴, 그래 뭐 니네가 가져주는 게 어디야? 대신 초콜릿은 감자 1톤에 거래해줄게. 이렇게 지금의 판문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남북 간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뭐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 오케이. 아니 그래도 전쟁 중인데 각자 뭐 진지나 초소 같은 건 없었던 거야? 당연히 남과 북 둘 다 초소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소의 위치가 조금 이상한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견제를 해야 할 적군인데 남한 측 5번, 관측소를 기준으로 남쪽의 북한 측 4, 5, 8번 초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중앙에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초소라고 불리는 남한 측 3번 초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는 남한 측 5번 관측소에서 3번 초소를 주시하면서 이놈들이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쪽에 있는 초소라고 하지만 엄연히 남과 북은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근데 이 3초소와 반경 100m 이내에 북한 측 초소가 3군데나 있다 보니 북한이 언제 시비를 걸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사방이 북한 측 초소에 둘러싸여 있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 결국 5번 관측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관측이나 뭐 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관측소와 3번 초소 사이에 시야 확보는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야 확보인데 이걸 방해하는 하나의 물체가 있었죠. 바로 미르나무. 이 미르나무가 주변 영양소를 싹 다 빨아들였는지 혼자만 우뚝 서가지고 3번 초소를 가리는 겁니다. 아니 좋은 거 있으면 논아 먹고 그러지 혼자만 우거진 가지랑 잎사귀가 많아. 아따 미르나무 힘도 좋아. 결국 3번 초소의 안전과 시야 확보를 위해 남한 측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Hey, what's up, Korea? 저거 시야방에 미르나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저거 어떻게 하냐? 가지라도 쳐야 되나? 좋다. 적게 아니면 까지 몰아치기. 아니 그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너 누구한테 한국말 배웠냐? Shut the fuck up. 쪽팔리니까 우리 그냥 가지치기? 그거 하러 갑시다. 그렇게 1976년 8월 6일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미르나무 근처로 발걸음을 옮긴 미군과 국군. 이때 혹시나 북한이 시비를 걸까봐 미군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11명이 가지치기를 하는 동안 주변을 경계하게 되죠. 뭐 순조롭게 가지를 치면서 별일이 없겠구나 싶었던 그때 저 멀리서 미르나무 쪽으로 지프차가 한 대 오고 있는 겁니다. 유엔군도 아니고 국군도 아니야. 그럼 여기 또 있는 군인은 북한군밖에 없었죠. 미르나무 앞에 도착한 북한군 지프차,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은 아주 고약한 인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박철중이. 이 박철이란 북한군은 군화 앞쪽에 금속으로 된 침 같은 걸 붙이고 다녔고 별명이 불독으로 불리는 판문점의 최고 빌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박철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미군과 국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하라.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찾아와서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군과 국군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 있었던 미군 중대장 보니파스 데이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냥 작업 중단하지 말고 우리는 할 거 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박철중이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이 들 싸그리 조지라고. 아니 가지치기 한다고 갑자기 공격을 한다고? 근데 또 북한군이 맨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거나 심지어 가지를 칠 때 사용한 도끼를 이용해 공격을 하는 북한군.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미군과 국군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북한군의 도끼에 맞은 미군 중대장 보니파스 데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풀숲에 쓰러져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그는 미군의 소대장 베럿 중이었습니다. 결국 북한군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 국군 3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미군을 죽여놓고 북한이 멀쩡할 수가 있었어? 당연히 미국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죠.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보니파스 데이와 베럿 중위가 사망한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자 일본에 있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를 뜻하는 데프콘 3를 발령했죠. 북한이
있더라. 모든 책임과 결과를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런 건데, 이때 미국의 움직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에 위치한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에 있는 F4 팬텀 전투기를 한반도로 이동시켰고, 미국 본토에 있는 아이다호 공군 기지에서 F111 전폭기를, 또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핵폭격기인 B-51을 지원하면서 하늘을 그냥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미국이 하늘만 장악했느냐? 당연히 아니죠. 천조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65대 전투기와 4,000여 명의 승조원을 실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출격시킨 후 미군 해병대 1,800여 명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면서 북한을 그냥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전명 폴 버니언. 여기서 폴 버니언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설 속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꾼의 이름인데요. 이 모든 것이 미루나무로 인해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은 사건의 원인 미루나무를 통째로 잘라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때는 뭐 북한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병력을 투입한 이후 최후의 수단인 핵폭탄을 무장한 채 말이죠. 아니 미군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국군은 아무런 대응도 안 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저지른 짓에 분노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바로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즉각적인 응징을 하기를 원했고, 미국에게도 비밀로 한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작전에서 미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테지만 북한군을 만나게 된다면 즉각 사살하라. 단 이 작전 소개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비밀리에 모집된 64명의 특전대원들, 그리고 1976년 8월 21일 아침 7시 미군과 국군의 합동작전 폴 버니언 작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한국군이 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조금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군이 국군과 함께 작전하기 싫어한다고?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는 1976년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여론을 들쑤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 북한이 이번 작전에서도 시비를 건다면 그냥 싹 다 쓸어버리긴 할 건데, 애초에 깝치지 못할 정도의 병력을 투입시켜서 최대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이려 했던 거고, 국군이 참여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거죠. 미군은 결국 국군이 이 작전에 참여하는 대신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걸죠. 국군 측은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알죠? 게다가 북한군들은 다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만 총이 없이 맨몸이어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국군은 미국 몰래 M16과 수류탄 등의 무기를 숨기고 작전에 투입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 판문점에 돌아오지 않은 다리로 향하는 아군. 그때 저 멀리 보이는 150여 명의 북한군 데프콘 3에서 2로 상향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기서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은 다리를 넘어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아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북한군 한 명이 조금씩 다리를 건너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진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딱 초소 앞에서 멈춘 북한군은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미군과 국군의 폴 버니언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남겨진 우리의 비밀 작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특전사들이 북한 측 초소에 쳐들어가 보는데 북한군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에휴, 우리 국군이 북한 측 초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도망갔던 것이었죠. 결국 특전사들은 북한 측 초소 5번, 6번, 7번, 8번을 싹 다 부숴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 북한군이 그때 다리를 넘어왔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당시 미군과 유엔군 쪽에서는 폴 버니언 작전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경우 인근에 있는 북한 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북한 전방을 기준으로 개성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포격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준비를 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로 전쟁이 확대될 것이고, 이게 핵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북한의 김일성은 사과하기는커녕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측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진실된 사과를 하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배운 건지는 잘 몰라도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건 진짜 극히 드문 일이니 지들도 이게 자기들 잘못인지 알고는 있나 봅니다. 자, 그럼 이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